이번 장에는 랜과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이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근거리 통신망에서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랜의 정의는 IEEE의 컴퓨터 표준위원회에서 정의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238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IEEE의 컴퓨터 표준에서는 뭐라냐, 다수의 독립적 컴퓨터들이 상호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월리안 스트링이 작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통신기기의 상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통신 네트워크가 랜이다 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작은 공간에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랜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무실, 빌딩, 공장 이렇게 소단위 작은 공간에서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연결된 망이다. 어때요? 작은 곳에서 이렇게 서로서 연결하니까 신뢰성 있고 고속의 통신 채널을 공유할 수가 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랜은 통신거리가 짧고요. 수킬로바이트 이내에서고요. 광대역 데이터 전송으로서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은 언제 사용한다 그랬죠? 이 앞 시간에 배웠는데 동축 케이블은 단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속 전송이 가능한 것이 동축 케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패킷 지연이 최소화되고요. 통신 속도가 빠르고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수신기로부터 허락 신호를 수신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매우 낮은 비트 오율로서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9승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놔봤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랜이 이렇게 있어요. 랜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표준에서 IEEE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건 근거리에서 하는 거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얘는 버스형 이렇게 해서 쓰는데 오피스에서 많이 쓴다고 말이에요. 작은 구역에서 많이 쓰고 전송 매체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케이블, 동축 케이블, 접근제요. 토큰과 CSMA, CD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접근 제어까지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랜의 역사를 한번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책에는 여러분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그러면 240페이지에 나와 있죠. 1세대. 1세대는 65년에서 75년 시대에서 IBM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에서 간단하게 네트워크가 되는 세대고요. 2세대는 미니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에서 75년, 85년까지가 2세대에 들어가고요. 3세대는 대역 공유 랜의 시대라고 하고 4세대는 전용 랜 및 고속 랜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랜이 유선 매체가 유선과 무선이 있어요. 유선과 무선이 있고요. 유선과 무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선은 CDMA, TDMA가 있고요. 유선은 일반 랜, 고속 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전송 방법에서 베스트 밴드, 브로드 밴드가 있고요. 자유경쟁 토큰 이용 방식이 있고 CS, MACD, 토큰, 링, 토큰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여러분이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간에 갖는 시간입니다. 이더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더넷은 240페이지요. 1973년에 제록스에 대해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이더넷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 보이는 구성 있죠. 이 구성이 이더넷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더넷으로 인해서 허브를 통해 스테이션 연결하여 트리 모양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스테이션 수가 많을 때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체 접근 제어 기술은 CSMA, CD 기술이 있고요. 하나자의 물리적인 매체 다수의 노드가 경쟁을 통해 송신권을 확보하는 경쟁형 노드입니다. 지금 현재 1GB 이상의 전송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FDDI, 미국 표준 기준인 ANSI 네트워크 규격이에요. 두 개의 링이 토큰 패싱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100MB 전송 속도를 10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링이라 그랬죠. 내부 링이 있고 외부하고 내부 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링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링이 있는데, 두 개의 링이 토큰을 주고받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링이 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링이 훼손됐을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구조 및 복구가 돼요. 조금 어렵겠죠? 이거는 FDDI는 부속 네트워크 정보를 지원한 기관망으로 사용되는데, 메인프레임,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토큰링이라고 합니다. 토큰링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IBM에서 개발되었는데요. 4 내지 16Mbps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구속 데이터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리토큰이라고 있죠. 여기 프리토큰이라고 있죠. 그래서 채널 사용권이 프리토큰 채널 사용권이 분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토큰을 차례로 전달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토큰을 전달해 가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노드 수가 늘어나도 속도 저하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랜은 MAN은 대도시와 같은 지역에 사용한다. 100개 내외의 지역을 넣는 중형 토큰망이다. 이거는 조금 더 큰 거예요. 기업, 기관 등을 랜 하나로 묶어놓은 형태다. WAN, 광역통신망이다. 근거리 통신망을 전용 회선을 연결하는 데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MAN은 대도시다. 100개 내외 지역을 넣는 중형 통신망이다. 그 다음에 WAN은 원거리 통신망이다. 넓은 네트워크다. 그 다음 VAN은 통신사업자로부터 돈을 주고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복합적인 통신 서비스망이다. 여러분 돈 주고 사용하는 통신망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DN이라고 있습니다. ISDN은 디지털 통신, 종합정보통신망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종합정보통신망. 그래서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통신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편리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고속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고 텍스트, 화상 서비스가 가능한 ISDN 서비스가 있다. 네트워크 구축 시 장점입니다. 하드웨어 및 주변 장치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왜 써요? 저 프린터 하나 있는데 프린터를 내가 쓰기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램 하나 넣고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해서 그 파일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요. 팀 단위 업무 운영도 체계화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공유하고 통제관리 용이하고 여러가지 운영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케이블,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 그거의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PC 랜 구성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는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그래서 서버가 없으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각종 프로그램 파일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PC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워크스테이션 서버가 될 수 있고요. 미니 중대형 컴퓨터가 서버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일에 어떤 거 서버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심인 것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그걸 사용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벨 네트워크가 70% 정도 장악했다 그러고요. 클라이언트 랜 서버의 장단점 하드웨어 불안감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시스템을 얼마든지 변경 관리 가능하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관리자를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해서 네트워크 관리를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시스템이라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 잘 알죠? 서버 여기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게 다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만일에 여기서 여러분이 레이저 프린터를 쓰는데 이 컴퓨터가 다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서버에 접속해서 레이저 프린터로 전송이 가능한 거예요. 페어투페어 방식. 이거는 서버란 것은 하나가 서버가 완벽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주기만 하고 무조건 어때요? 서버에서 제공을 받고 사용할 수 있죠. 서버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 서버를 갖다가 페어투페어는 얘도 서버가 되기도 하고 얘도 서버가 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동등하게 지원되는 랜입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각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 서버인 경우 종료시켜준 분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브인 경우는 단3의 양해를 구해서 종료를 시키라는 거예요. 리피터. 리피터라는 거는 디지털 신호를 재생하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피터. 여기 보면 리피터가 여기 있죠? 리피터가 있는데 물리계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물리계층,